핵 전략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그린란드 확보 시도, 중국의 핵사일로 증강과 러시아와의 밀착까지 이 세상의 여러 지정학적 움직임의 근저에는 핵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 그런 미국을 다시 상호 취약 구조로 끌어내리려는 중국, 그리고 쇠퇴의 공포 속에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러시아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이 그려낼 핵 전략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핵 전략 삼국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부 핵게임 참가 조건, 핵 강대국의 자격. 왜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만이 핵 전략의 시대를 주도하는 국가들일까요? 단순히 핵무기를 가진 것과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핵게임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핵 강대국, 즉 1티어 그룹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핵 투발 수단, 즉 삼축 체제의 완비입니다. 핵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상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 잠수함, 그리고 전략 폭격기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ICBM은 상시 대기 상태로 가장 빠르고 강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전략 핵 잠수함은 은밀성을 바탕으로 적의 선제 공격 후에도 확실한 보복 능력을 보장합니다. 전략 폭격기는 가시적 경고 비행을 하다 상황에 따라서 회항하는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위기관리 수단입니다. 이 삼축 체제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 상호 확증 파괴에 기반한 핵 억제 구조가 완전히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광활한 영토입니다. 핵 전략에서 영토의 크기는 생존 시간을 의미합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국가는 핵 자산을 넓게 분산 배치하고 적의 공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 즉 전략적 중심을 확보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를 제압하는 것과 러시아 같은 대국을 제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입니다. 만약 적국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당한 수의 인구를 유지한다면 회복과 반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즉 인구 규모는 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은 경제력입니다. 핵 전력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한두 보관을 넘어 수조 원에 달하는 현대화 비용과 고도화된 지휘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면 핵 전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중에서 위 조건들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3국이 취하게 될 핵 전략의 기본 논리는 무엇일까요? 2부 핵 전략의 기본 논리.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이 주도하는 핵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 전략의 기본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은 제1격과 제2격입니다. 제1격은 선제 타격을 통해 적의 핵 전력과 지휘 통제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의 타격 목표는 대군사 목표의 완벽한 소멸입니다. 즉, 적의 미사일 사일로, 공군기지, 통신시설 등을 단번에 마비시켜 적의 핵 보복 수단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완벽한 제1격이 가능하다면 이론적으로 핵전쟁은 상대방의 보복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2격은 적의 제1격을 맞고도 살아남아 적에게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적의 제1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전략 핵 잠수함이나 살아남은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적에게 핵 보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타격 목표는 적의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을 포함한 대가치의 목표 타격을 통한 상대국의 멸망입니다. 제2격 능력이 확실하다는 것은 적국에게 상대를 공격하면 나 역시 반드시 멸망한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상호 확증 파괴라고 부르며 서로가 서로에게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은 상호 확증 파괴의 논리를 넘어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핵 사용 교리, 선제 정밀 타격과 고도의 미사일 방어를 통해 상대의 1, 2격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3부 미국 핵 전략의 변화, 상호 취약성의 거부와 일방적 우위. 미국은 이제 미소 냉전 시대처럼 상대방과 취약성을 공유하는 대신 일방적인 핵 우위를 목표로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 제1격의 선제적 무력화입니다. 미국은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핵 선제 공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발사의 왼편 전략입니다. 이는 사이버 및 전자전으로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적의 핵 전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전략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에 실제로 적용해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킬체인 전략도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적의 핵무기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선제 정밀 타격을 통해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고도화된 스텔스 능력과 정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미국만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최근 신형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에는 이러한 킬체인 전략 강화의 목표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경보 즉시 대응을 선언하며 핵 사용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적이 제1격을 시도할 조짐이 있을 때 미국이 지체 없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여 적의 선제 공격 의지를 꺾으려는 것입니다. 저위력 핵무기의 도입과 핵 사용 조건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기조는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둘째, 완벽한 제1격의 추구입니다. 미국은 상대방의 보복 수단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1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찰위성, 고고도 정찰기, 무인기 등 전 지구적 정찰 자산을 활용해 적국의 핵 자산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좌표는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정밀 타격 수단과 결합하며 이는 상대국의 모든 핵 자산을 제1격으로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에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폐기한 이후 개발해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다량 배치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가성비 좋은 타격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는 적이 대응을 고려하기도 전에 핵 기반 시설을 소멸시키는 완벽한 제1격의 능력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제2격 능력의 유지입니다. 미국은 자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적국을 반드시 멸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복 능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전략 핵 잠수함입니다. 미국은 기존 오하이오급을 대체할 콜롬비아급 잠수함을 건조하며 심해에서의 보복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조선업 연대를 강화하고 해군력 확충에 집중하는 것에는 이러한 이격 능력 유지 및 강화의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 이격의 완벽한 방어,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완성은 적의 마지막 저항인 제2격마저 무력화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지상 배치 외기권 방어와 사드, 이지스 시스템 등을 연동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발표한 골든돔은 이를 강화한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이점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확보를 검토하거나 동맹국 내 사드 등의 요격 미사일 기지 배치를 강조하는 것은 적의 탄두가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 최전방에서 요격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및 타격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상호 취약성에 기반한 과거의 핵 전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1격 및 제2격 능력은 더 완벽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적의 제1격과 제2격은 사이버 전자전, 킬체인, 그리고 고도화된 MD를 통해 무력화하여 일방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비핵 자산 역량의 증강이라는 점에서 외견상 방어적 대응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핵 전략적 관점에서는 상호 취약성을 거부하는 지극히 공세적인 전환입니다. 설령 추구하고 있는 능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호 취약성을 벗어나려는 미국의 시도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상대는 중국입니다. 4부 중국의 핵 증강, 상호 취약성의 강요. 그동안 중국은 선제 불사용의 원칙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며 최소 억제 전략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중국은 패권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기존의 소극적인 전략을 고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구축하려는 일방적 핵 전력 우위 체계를 다시 미소 냉전 시기의
상호 취약성 구조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제1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이 현재 미국 수준의 사이버, 전자전 역량이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정밀한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술적 열세를 핵 사용 교리 수정과 물리적 기만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중국은 경보 즉시 발사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1격이 성공하기 전 중국의 보복탄두가 이미 발사될 것임을 확실히 인지시켜 미국의 선제 공격 의지를 꺾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또한 중국은 서부 사막지대에 300개 이상의 대규모 미사일 사일로 필드를 건설하며 미국의 선제 타격을 무력화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일로 중 어디에 실제 미사일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껍데기 전략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핵자산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제1격 능력의 양적 강화입니다. 중국은 핵탄두 보유량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매년 핵전력 증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2035년경에는 1500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핵탄두의 양적 팽창은 그 자체로 중국의 제1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감당해야 할 핵공격의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제2격 능력의 강화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MD를 뚫고 확실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 해군력, 특히 전략 핵잠수함 전력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6척의 공구사형 진급 핵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여기에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쉬랑3 미사일을 탑재하여 중국 연근해에서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대 후반부터는 소음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096형 강급 핵잠수함의 실전 배치가 예상됩니다. 중국은 최소 8척 이상의 핵잠수함 체제를 구축해 언제든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완벽한 이격 능력을 완성하려 합니다. 요약하면 중국은 핵교류의 공격적 변경, 핵탄두의 대규모 증강, 그리고 핵잠수함 전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핵게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구축하려는 일방적 우위를 무력화하고 미국을 다시 냉전 시절과 같은 상호 취약성의 틀 안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핵무기 숫자를 늘린다는 점에서는 외견상 공세적으로 보이나 미국과의 상호 취약성 구도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방어적 성격의 핵전략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핵 경쟁을 지켜보며 고민 중인 러시아가 있습니다. 5부 러시아의 어려움. 러시아는 미중 양국의 핵 군비 경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 경제 악화,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노출된 재래식 전력의 열세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러시아는 군비 경쟁에 뛰어들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선택한 전략은 의존과 위협입니다. 첫째, 버티기, 중국 의존 심화.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국방 및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국가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방위 산업의 핵심인 공작기계 시장, 국가 재정의 주 수입원인 에너지 판매를 모두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있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상대의 제1격 무력화, 미국과 중국보다 낮은 핵문턱. 러시아가 선택한 적국의 선제 공격 억제 수단은 핵교리 공세화입니다. 2024년 개정된 러시아의 핵 사용 교리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기존의 국가 존립 위협이라는 기준을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즉 러시아는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더욱 공세적인 교리를 통해 선제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힙니다.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었고 핵 증강 여력도 없는 러시아에게 남아있는 수단은 위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위력 핵미사일. 예산 부족으로 핵 전력 증강에 한계가 있는 러시아는 오히려 고위력 공격수단 개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ICBM,
사르마트나 수중 드론 포세이돈과 같은 괴물병기 개발을 시도하고 발표하며 러시아의 핵 전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제1격이 아직 위력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넷째, 필사의 핵잠수함 전력 유지. 러시아는 극심한 예산 부족 속에서도 전략 핵잠수함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핵 전략에 맞서 제2격을 날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러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사용 문턱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약화된 재래식 전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외견상 러시아는 핵 사용 위협과 고위력 미사일 홍보, SSBN에 대한 자원 집중 등 미국과 중국보다 공세적인 핵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우려하며 방어적 목적성이 가장 짙은 핵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정리, 핵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 투발 수단의 삼축 체제 완비, 전략적 중심을 보장하는 영토, 시스템 재건을 위한 인구, 그리고 이를 지탱할 경제력이라는 4대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1티어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뿐입니다. 이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제1격과 제2격입니다. 제1격은 선제 타격을 통해 적의 핵 전력을 마비시키는 대군사 목표의 소멸을 지향하며, 제2격은 공격을 받은 후에도 살아남아 적의 국가 자체를 멸망시키는 대가치 목표의 타격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취약함을 인정하는 상호 취약성 기반의 상호 확증 파괴 균형을 통해 핵전쟁을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전적 논리는 기술적 진보와 전략적 환경 변화로 인해 해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 취약성에서 탈피, 일방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자전을 통한 발사의 왼편 전략, 정찰 자산과 연동된 킬체인 시스템, 그리고 경보 즉시 대응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제1격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 합니다. 또한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 체계로 적의 제2격을 차단하는 동시에 초정밀 타격 능력과 신형 핵잠수함 전력 강화를 통해 완벽한 수준의 제1격과 확실한 제2격 능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다시 상호 취약성의 구도로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 사용 문턱을 낮추고 서부 사막지대에 대규모 사일로를 건설하는 껍데기 전략으로 미국의 제1격을 자제시키고 공격 성공률을 낮추려 합니다. 또한 2035년까지 1,500기 이상의 핵탄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양적 팽창과 전략 핵잠수함 전력의 증강을 통해 확실한 1, 2격 능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러시아는 기술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라는 한계 속에서 핵교리의 공세화를 선택했습니다. 핵 사용 문턱을 법적으로 낮추어 적국을 위협하는 한편 사르마트와 같은 고위력 다탄두 ICBM을 홍보하며 전략적 건재를 과시합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전략 핵잠수함 전력 유지에 집중 투입하며 최후의 보복 수단을 확보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나라 모두 각기 다른 전략적 배경하에 핵 위력을 증가시키고 또 핵 사용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미소 양자 구도와 달리 핵게임의 주체가 3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3자 환경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데, 이는 한 국가의 방어적 조치가 다른 두 국가를 동시에 자극하는 안보 드릴레마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위를 점하려 할수록 중국은 탄두를 늘리고, 이는 다시 러시아의 교리 수정을 강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앞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3국이 그려나갈 핵 전략 삼국지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핵 전략에 대한 지식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중러 핵 전략 삼국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